우리 재원이? 내가 재원이 지금 학원에 소문 내놨는데 우리 형이 드디어 공부 잘하는 말 들어. 와 최상의 클래스다 이 정도는. 근데 우선 그렇게 소문 내놨대. 알았어. 뒷감당은 네가 하고 질문할 거 있어요? 칼륨이 보라색이었는지 주황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물고 반응색. 칼륨이 보라색이죠. 칼슘이 주황색이죠. 칼슘 하니까 그 주황색처럼 안 생겼어? 아니, 둘 다 칼로였는데 뭐가 칼슘이고 칼륨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안 까먹을 수 있겠어? 칼륨이 보라색이야. 칼슘이 주황색이야. 발음은? 황록색. 황록색. 또 뭐 있나? 독특한 색깔? 나트륨은 노란색인 거 알 테고. 네. 청록색 누구야? 청록색. 구리지. 불꽃 반응 색깔이지. 거풀꽃에서 하는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물리 수업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수학사 하고 싶은 대로. 자, 90페이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은 하이탑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토책을 펼치니까 본론부터 바로 나와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편하네요. 자, 9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지금 몇 단원이다? 2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단원은요 총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전 페이지를 펼치면 이제 3가지가 적혀져 있으려나? 안 적혀져 있네요. 2단원의 일부를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건 3가지. 역학적 시스템, 무슨 시스템? 또 역학적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좀 어렵다 싶은 파트 화학, 물리를 먼저 하고 앞에서부터 쭉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 2단원에서 그리고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 있는데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볼 겁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화학에 대해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있는 1쪽과 17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이후에는요 화학결합에서 2가지를 배웠습니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보고 각각의 그 물질들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볼 거는 뭐다? 90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역학적 시스템인데요. 그 제목이 뭐라고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인데요. 지금 90페이지입니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인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이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 중에서도 중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본다는 거예요. 원래 그 1단원에 나오는 내용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과학자들 중에서 우주라는 건 말이야 이 공간, 우주라는 이 공간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한 과학자가. 또 다른 과학자도. 또 어떤 과학자는요. 우주는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운동하는 게 아니다. 그냥 정지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각의 두 주장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정적인 우주다. 아니다. 커지거나 작아진다, 움직인다. 동적인 우주다. 대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증거를 밝히면서 동적 우주론 만세! 그러면 우주가 동적 우주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라는 주관에서 정상 우주론이랑 팽창 우주론, 빅뱅 우주론을 대립을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동적과 정적.
누가 만세? 동점. 두 번째 정상우주론. 그래서 팽창하는 거 알겠다. 니 말 알겠다. 그래 움직인다. 그래 거기서 정상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피가 둘 다 커지는데 부피가 커지면서 그때마다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채워진다는 거야. 원래는 3개였어. 부피가 커지면 거기에 따른 입자들이 더 생겨난대요. 들어간대요. 빅뱅 우주론은 무슨 개소리냐. 부피만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서 빅뱅 우주론이 오케이 됐어요.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는 작아지고 있다. 근데 결국 우주는요, 한 점에서 고밀도 물질들이 입자가 모여져 있는 한 점에서 수축하다가 뽕! 터졌대요. 빅, 뱅, 크게, 꽝!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들을 만들잖아요. 그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때 여러 가지 힘들이 만들어졌어요. 힘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면서 뭐 전자기력, 뭐 중력 등등으로 힘이 나눠지면서 설명했던 힘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이 힘은요, 결국 어디서 만들어지는 힘이죠? 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중심 내부에서. 맞죠? 그럼 중력이 뭐예요? 지구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지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구에만 중력이 있어요? 아니죠. 뭐 어디에 있어요? 목성에도 있고. 그렇죠. 왜 그게 있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유인력이라고 했어요. 기억나? 질량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오빠랑 나 사이에서도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질량이 더 무거울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둘의 질량은 에게 이거지만 얘들은 질량이 어마어마하잖아. 지구의 질량은. 그러면 물체가 더 무거운 쪽으로 잡아당겨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을 텐데 만유인력을 보면 두 물체 거리가 어떻게 될수록 멀수록 힘이 세질까요? 가까울수록 힘이 더 세질까요? 이건 좀 야매법인데 내가 마음대로 외우게 시켜줄게. 자석은 가까울수록 더 힘 세지지 않아? 네. 다른 극이든 같은 극이든 그 힘 자체가 더 커지지 않아? 가까울수록? 자, 거리가 어떻게 될수록?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힘이 커집니다. 야매법인데 이렇게 외웠어요. 나는 그게 더 편해서. 자, 그리고 두 질량이 더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다고 했죠. 만유인력의 공식은요, 상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는데 규칙적인 게 있죠?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제곱 분모에 넣어줬었죠? 기억나? 그리고 위에 있는 건 각각의 두 질량이잖아요. 맞죠? 질량이 더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죠? 인력이 두 질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 공식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그 단계에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볼 건 결국 뭐예요? 중력이에요. 중력의 방향.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중력은요. 무슨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죠. 이제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럼 중력의 그 크기는 뭐예요? 중력의 크기는 네. 물체의 질량을 비례해서. 질량에도 비례하는데 그 질량하니까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한 개 더 있잖아요. 질량하니까 무게. 맞죠?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고유한 양. 이게 바로 질량이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관없어요. 달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양팔 밀접실 저울로 측정할 수 있죠. 수평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무게는요. 내가 있는 위치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때 잡아당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고 했고요. M, 3개 되면 큰일 날 뻔해요. 무게는 이거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서 지구에서는 9.8을 곱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결국 G를 곱했다고 보면 되죠. mg. 오케이? 이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mg다. 맞죠? 9.8 곱하기 질량이었다. 결국 무게였네요. 됐습니까? 질량에 대해서 비례하는 건 맞지만 정확한 건 뭐다? 중력이라는 힘력, 이 힘은요 어떻게 크기가 뭐다? 무게입니다. 방향은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중력이었어요. 기본적인 거 우리 좀 알겠어요. 오케이? 자,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90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력. 중력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적혀져 있죠. 오케이? 결국 그 말이죠. 그래서 A랑 B를 봤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밑에 지구에서의 중력을 봤을 때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연직 방향이다. 지구 중심을 향하는 연직 방향이라는 거죠. 연직, 수직 이런 뜻인데 지표면으로부터 수직인 게 바로 연직이죠. 근데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거지. 여기서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그 중력의 크기는 뭐다?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다. 곱이다. 즉 무게다. 이렇게 했던 말 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박스로 되어 있죠. 크기는 뭐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적혀져 있네요. 다른 힘은 말고 지금 이 중력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간략하게 중력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었다. 자, 한 물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요, 공기라는 게 있어요. 물체를 떨어뜨려도 공기 저항 때문에 물체들마다 속도가 달라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종이 쪼가리 하나는요 더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맞죠? 오히려 얘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더 빨리 떨어지겠죠. 종이가 더 늦게 떨어지겠죠. 펄럭펄럭펄럭. 이렇게 방해하는 힘, 저항, 공기 저항, 그리고 또 다른 힘들, 마찰력, 등등 뭐 이런 많은 방해하는 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아무튼 이런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볼게요. 선생님이 어른 등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롤러스케이트 뭐 또는 뭐라고 하지? 아이스 스케이트. 미안해요. 아이스 붙이면 되는 건데 오늘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가 봐요. 자, 스케이트를 탈 때요 결국은 멈추잖아. 근데 왜 멈춰? 처음에 발사했을 때 그 속도로 일정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멈추지? 마찰력이죠. 방해하는 힘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마치 그런 힘들이 없다면 내가 점프 뛰면요 우주 끝까지 계속 날아가겠네요. 방해하는 힘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스케이트 탄다면 방해하는 힘이 없다면 계속 등속 운동을 하겠네요. 막말로 방해하는 게 없다면. 맞지? 처음 출발했을 때 힘은 어떻게 된 건데요? 진짜 그런 질문 좀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스케이트 타고 가고 있어. 근데 이런 방해하는 힘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설명할게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한테 외부에서 힘이 주어집니다.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든지 다른 방향으로 밀어주든지
힘이 작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얘는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야지. 도와주니까요. 속도 증가해요. 밑에 같은 경우는요. 속도 감소네요. 맞지? 아, 외부 힘이 주어지니까 또 다른 말로는 무슨 힘? 알짜배기다. 알짜 힘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된다? 이 물체는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있습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지. 가해지는 속도. 그 속도에 변하는 거죠. 속도가 커지는 것도 가속도, 속도가 작아지는 것도 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는 것도 가속도는 가속도잖아. 등가속도지만. 아무튼 다 가속도네요. 근데 만약에 이 물체한테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힘, 알짜 힘이 주어지지 않아. 그럼 얘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도로 계속 운동하겠지. 등속 운동하겠죠. 속도가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속도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아니겠죠. 가속도 운동이 아니네요. 됐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 여기에 서 있으면 나는 운동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위치가 바뀌어야 돼. 이게 바로 운동이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힘이 주어지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운동이 뭐라고요, 선생님? 시간에 따라 뭐가 바뀐다고요?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치는 뭐예요, 선생님? 오빠, 위치를 우리가 3요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빠가 있는 이 위치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학교가 있어요. 학교로부터 학원은요, 몇 미터 떨어져 있냐면 오른쪽, 동, 서, 남, 오른쪽, 동쪽 방향으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와, 이제 실화가 이거 가능해? 학교 안에서도 100m 달리기 하는데. 자, 이렇게 나는 지금 학원에 있죠. 오케이? 네. 이 위치를, 학원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래요? 학교에서부터 무슨 방향? 동쪽으로 100m 떨어져 있다.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3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 기준점이 먼저 있어야겠죠? 기준점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도 표시해야 된다? 떨어져 있는 거리까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위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은 외부 힘이 주어졌을 때랑 주어지지 않았을 때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힘을요, 옆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그림을 이대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뭔가 느낌이 오죠? 결국은? 그럼 누구 얘기하려고 지금 이질을 하는 거야? 중력으로 인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지금 본다는 거예요. 자, 먼저 원래 그 전에 잠깐 차를 좀 해야 되는데 오빠니까 내가 일부러 공격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자, 만일 이 물체가 떨어뜨리는 운동을 한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진다. 오케이. 떨어지는데 이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진다 쳐. 그럼 얘가 운동하는 방향은 아랫방향이고,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뭐가 주어집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겠죠. 근데 계속 똑같은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야. 아니, 운동하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에 힘을 주는데 똑같은 힘의 크기로 계속 준대. 그러면 얘가 어떤 운동할 것 같아? 계속 증가하겠지. 근데 힘을 똑같이 주니까 어떻게 증가할 것 같아? 점점 빨라. 점점 빨라지긴 하는데 좀 더 일정한 뭔가 규칙을 가지고 빨라질 것 같지 않아? 느낌적으로? 자, 한번 봅시다.
얘를요 밑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도요 나름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물질 작용하는 외부 힘, 알짜 힘 뭐가 될까요? 중력이 되겠네요. 계속 중력이 작용합니까? 네, 작용하죠. 끌어치면서. 맞죠? 아, 그런데 이걸 이제 시간대별로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볼 거야.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봤을 때 0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속도는 당연히 0이잖아. 0m/s. 시작! 했을 때 1초 뒤에는 어느 정도 거리 이동했어. 1초 뒤에는 얘 속력이 속도가 9.8m/s. 또 1초가 더 지났어. 얘 속도가 어떻게 됐다? 9.8 더하기 9.8 얼마? 19.6m/s 속도가 됐어요. 네,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요. 또 1초가 또 지났어요. 이때 속도는 어떻게 된다? 9.8 더 더해서 9.29.4m/s의 속도가 됐어요. 당연히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져야 되네. 맞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빨라지긴 하네요. 근데 어떻게 빨라진다고요? 1초에 9.8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볼 수 있네요.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도 한번 그릴 수 있었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0에서 출발했겠지. 좀 이상한데? 네,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자 1초가 지났을 때 이때 속도는 어떻게 됐다? 9.8m/s네요. 알겠어요. 자, 또 1초가 또 지났네요. 1, 2 1초 또 지나서 보니까요 얘는 얼마가 될까? 19.6m/s. 이 숫자 20 감소하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9.4. 그 다음에요? 2. 그 다음에요? 49. 예! 1초, 2초, 3초, 4초, 5초 하니까 98 나누기 2 해주면 되잖아. 맞네. 내가 방금 했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사실적인 것도 좀 괜찮네요. 좋습니다, 오빠. 그래서 결국은 1초에 9.8 속도 증가. 1초에 9.8, 1초에 9.8, 1초에 9.8, 1초에 9.8, 1초에 9.8 이렇게 되네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기울기는요, 뭐분의 뭐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율인 거 맞죠? 거기 속도가 그 전보다 9.8이 커졌잖아. 전부 다 9.8이잖아. 전부 다 9.8이잖아. 전부 다 9.8이잖아. 속도의 변화량 맞죠? 결국 이건 뭐다? 기울기는 가속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1초 동안 변하는 속도의 크기는 똑같네요. 항상 1초든 0.5초든 몇 초든지 간에 항상 기울기는 똑같네. 기울기가 항상 똑같다는 건 가속도가 항상 똑같다.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전제가 있었죠. 지금 이 운동들은요, 방해하는 힘이 없을 때였어. 내가 물체가 떨어진다고 했어도 방해하는 힘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운동한다고요. 그럼 방해하는 힘 없다. 그럼 공기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속도가 달라지는데? 공기도 없고 방해하는 것도 없다. 무슨 상태에서 떨어지는 운동이다?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는 운동이다. 방해하는 힘이 없는 운동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유 낙하 운동은 진공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 이 내용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질량이 크거나 작거나 물건이 어떻게 생겼거나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출발하면, 시작하면 동시에 도달합니다. 맞죠?
어떤 식으로 속도가 달라지면서요? 이렇게 1초에 9.8씩 속도가 커지는 운동으로 바닥으로 도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있을 거야. 꼭 공부했던 친구들은 느낌 아니까.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이 생각이 들어. 질량 큰 친구도 있고요. 질량이 작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중력이 다르잖아요. 잡아당기는 힘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가벼운 새끼보다는 무거운 놈을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심하게 다치잖아요. 그럼 얘가 100kg이고요. 오빠 100kg 안 나가잖아요. 20kg. 오빠 50 넘어요? 50은 당연히 넘어? 몸무게 감각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긴다? 중력 크기는 누가 더 100kg잖아. 그럼 중력 크기 잡아당기는 힘이 얘가 더 세다는 건데. 근데 얘가 왜 먼저 안 도착해? 좀 안 궁금했어? 이상하긴 좀 이상하지, 그렇게 따지니까. 얘가 먼저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론적인 설명으로 가면 조금 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해 부분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이 물체를 양의 설명이다. 나쁘진 않아요. 무겁고 가벼워요. 얘를 더 세게 잡아당기죠. 얘를 더 살살 잡아당겨. 잘 생각해. 의미적으로 가야 돼. 동시에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출발해서 도착하려고 하면 누굴 더 세게 잡아당겨야 돼? 100kg짜리. 그래, 무거우면 더 세게 잡아당겨야지. 그럼 약간 설득되지 않아? 맞죠? 그럼 좀 이렇게 느낌, 오, 이해되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궁금하면 따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이해를 조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게 외부 힘이 주어졌을 때랑 주어지지 않았을 때로 나눠봤고요. 이때 진공이나 아무런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운동, 자율낙하 운동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빨자 힘이 주어지는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빨라지는 운동이고요. 일정한 힘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운동은 어떻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지금 한번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실험 과정이잖아. 1초의 속도, 2초의 속도, 3초의 속도 점 찍어가지고 연결시킨 게 이거잖아, 막말로. 우선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책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무게가 다른 물체의 낙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나눠져 있는데 진공 상태에는 동시에 도착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그림은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줬던 그림이에요. 계속 줬던 그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림이니까 봐주셔야 되고요. 자율낙하 운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등가 속도 운동입니다. 이때 가속도 1초에 9.8씩 커지는 가속도는요, 중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속도는요 9.8m/s 제곱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끊었다가 쉬었다가 속도, 속력, 이동거리, 변이 개념 조금 하고 수평 운동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